건강한 TV 톡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20명 중에 1명이 평생 한 번쯤은 겪는 질환. 그리고 최근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질환,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을 비롯해 여러 문제들 때문에 조기 치료를 하지 않고 또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우울증을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산수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우리가 사실 평소에도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뭐 뉴스에서든 드라마에서든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증상일 것이다, 질환일 것이다 이런 감은 조금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의학적으로 우울증은 어떤 질환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설명해 주시죠. 우울증은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주 증상으로 하여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발생하여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 환자들은 대부분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에게 로봇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봇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재충전을 하면 재충전이 되지 않는 상태, 방전이 될까 봐 고민을 하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상태, 그리고 이런 고통을 받으면 작동을 중단을 하고 싶어하는 상태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잘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통계적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일생 동안 우울증이 걸릴 확률은 여성분은 약 20%, 남성은 약 10%, 여성분이 약 2배 정도는 높습니다. 100명 중 5명은 우울증이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 환자가 약 214만 명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치료받으신 분들은 약 64만 명이기 때문에 150만 명 정도가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치료를 받으면 2달 이내에 증상이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은 그래도 치료가 잘 되는 질환, 정신질환이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건강맨과 함께하는 첫 번째 OX 퀴즈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하모니카를 통해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옥수수로 하모니카 불어본 기억밖에 없는데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OX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울증 진단을 위해서 반드시 뇌 MRI 검사를 해야 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진단을 위해서 MRI 검사를 해야 될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네. 혹시나 우울증 경험하거나 주변에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누구? 저도 조금 있었고요. 그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는 스스로 병원도 갔고요. 네. 주변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도 해서 돌파구도 찾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이겨냈어요. 다른 네. 악기에 비해서 하모니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하모니카는 혼자서도 장소와 이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고 언제서든 이불 속에서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악기고 일단 가격도 싸고요.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아버님 우울증 진단을 위해서 뇌 MRI 검사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야지 무슨 우울증 걸려. 걸려도 내 마음으로 이겨내야지. 그런 검사는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이런 그럼. 즐거운 활동을 안 통해서.
네, 우울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뇌 MRI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해야만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우울증을 진단하는 데는 임상 증상이 중요하고 만약에 MRI를 권유받았다면 뇌에 우울증을 발생할 수 있는 뇌종양이나 뇌경색 같은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 진단은 어떻게 내리는 건가요? 진단은 임상 증상을 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정보나 보호자의 정보 제공이 제일 중요하고 2주 이상 5가지 증상이 이상 있을 경우에는 우울증을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 식욕 저하, 불면증, 불안감, 그다음 집중력 저하, 그리고 자살 사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울증은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원인은 뭘까요?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감정을 관여하는 뇌신경들의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뇌신경이 손상을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뇌신경이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유전적으로도 결정이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물질들이 뇌신경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꼭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의심된다 싶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병원에 내원하는 것도 정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울증과 스테로이드 복용은 관계가 있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O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아버님, 스테로이드 복용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그건 정신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건 약물 치료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모니카를 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하모니카는 언제 어디에서라도 휴대하고 연주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나오셔서 좋은 점은요? 형님, 누나 이렇게 만나서 한 시간씩 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아버님이 막내신가요, 여기서?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그럼 여기 형님 누나들한테 이쁘게 봐주세요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형님, 누나 이쁘게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만나볼게요. 한 번만. 스테로이드 복용과 우울증은 관계가 없다. 우울증과 완전히 관계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피부병이라는 것은 그와 별도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님께 연주 한 번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자신 있는 거. 우울증과 스테로이드 복용은 관계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최근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나 피부적인 문제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자체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다행히 원인을 제거하면 대부분의 증상은 호전이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는 기분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마음을 다루는 정신치료나 우울증 특유의 부정적인 사고를 회복하는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가벼운 우울증은 비약물적인 치료를 원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중점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약은 얼마나 복용을 하게 되나요? 그 기간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보통 우리 뇌는 특수한 막에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 물질이 쉽게 침투를 못하고 뇌신경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2주 정도 복용을 해야만 세로토닌 같은 물질이 분비가 조절이 되고 한 달 이상 복용을 하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복용하면 약을 증량할지 또는 다른 약으로 교체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약물은 보통 1년 동안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감량하여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중단을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복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복용을 해도 안전한가요? 대표적 우울증 약물인 프로작은 1977년도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부터 약 40년간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소아, 노인, 암 환자 등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하수구에서 약물 검사를 한다면 항우울제의 성분이 다량 검출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오히려 미국에서는 너무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문제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위험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일상적인 부작용들은 조금씩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 항우울제 약물들은 효과보다는 부작용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도, 90년부터는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되어서 약물들이 획기적인 부작용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차나 약물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입마름증, 변비, 소화기 증상, 졸림증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하지만 다른 약물로 교차하면 본인한테 맞는 약을 꼭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아도 좋아질 수가 있나요? 가벼운 우울증의 경우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증의 우울증은 치료받지 않을 때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오래 고통을 받습니다. 회복하더라도 100% 회복이 아닌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재발을 할 위험성이 높아 다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꼭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OX 퀴즈 느껴보시죠. 산후 우울증은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2주 내에 해소가 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산후 우울증은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2주 내에 해소가 된다. 맞다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아마 우리 조상 대대로 보면은 애를 낳으면은 일회라고 그래가지고 네. 7번의 일회를 지내잖아요. 네네. 아마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7주간만 잘 몸조리를 하면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원래 젊으셨을 때부터 이렇게 연주를 하고 예, 교직에 제가 한 41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 지도를 하면서 41년간이나 교직에 계셨는데 그동안의 제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제자들아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지? 연락 좀 하고 지내자. 네, 박수 주세요. 여자 어르신분들 아니야 하셨는데 산후 우울증 뭐 가만히 내버려두면 2주 안에 해소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시죠? 예, 산후 우울증은 그 2주 가지고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네. 남편의 배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영양 섭취나 그런 걸 잘해서 산후 그 우울증을 오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모니카 연주 하실 수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가족분들, 자녀분들, 그다음에 손주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애들하고 다 TV에 나와서 근데 지금같이 예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고 사랑해. 네, 산후 우울감은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2주 이내에 보통 해소가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출산하신 여성분들은 출산 후 일시적인 우울한 기분, 짜증, 불면 같은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2주 이내에 호소가 됩니다. 이 산후 우울감이 있고 또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산후 우울증은 산후 우울감보다 약간 더 늦게 발병하고 약간 증상이 더 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증 환자들은 치료받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증상이 남아있을 경우가 약 20% 정도 되고 85%에서는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조금 더 심한 질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산후 우울증 위험 요소로는 과거에 산후 우울증이 있었는지, 가족 중에서 우울증 환자가 있었는지, 미수가, 원치 않은 임신 등이 있습니다. 아기와 산모와 관련된 특별한 증상이 있는데요. 아기의 건강이나 사고가 날 것 같은 과도한 불안감, 아기에 대한 관심이 상실되고 아기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행동할 수 있으며 자신이나 아기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불안감 또는 영아 살해나 자살 사고 있을 경우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입원을 꺼려할 것 같은데 어떠한 경우에 입원을 해야 될까요?
대개의 경우는 본인이 증상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입원을 원할 경우는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입원을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입원해야 되는 경우 있는데요.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일 경우 진단 위에서 입원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가 병식이 없어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위험한 경우는 이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일 텐데요. 이거를 좀 주변 사람들이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살을 100%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관심을 기울이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환자가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유서를 쓰거나 그런 행동이 있을 경우는 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톡닥터토닥 오늘은 우울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공식 질문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약물을 자유로 중단하지 말고 서서히 감량해야 되고 증상이 다시 재발했을 경우는 조기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2번째 공식 질문 그럼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방법은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일광욕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좋은 혹은 나쁜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좋은 습관은 규칙적인 생활, 유연한 생각, 건전한 취미 등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습관은 불평불만, 부정적인 사고, 술, 담배, 커피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모든 것 파헤쳐봤는데 원구 씨 어떠셨나요? 전 우울증이 마음의 병인 줄 알았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뇌의 병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좀 놀랬고,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족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 전해주시죠. 우울증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를 늦게 시작하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이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도 잘 되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 우울증을 치료받은 분이라면 주변의 우울증 환자들에게 분명히 치료를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TV 톡닥터토닥.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산수 선생님과 함께 우울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